여러분, 정년퇴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침에 눈치 보며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회사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삶이 기다릴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정년퇴직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진짜 자유일 줄 알았던 노후가 오히려 새로운 불안과 고독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콜드 오픈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년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자마자 느끼는 건 자유가 아니라 막막함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60대 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정년 이후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 사는 60대 초반 남성 이 씨입니다. 이 씨는 평생 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여유를 즐기리라 기대했죠. 하지만 막상 퇴직 후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고 아내는 집에서 빈둥대기만 한다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이 씨는 회사 다닐 때는 하루라도 쉬고 싶었는데 막상 쉬게 되니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털어놨습니다. 자유는커녕 존재 의미를 잃어버린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산의 60대 중반 여성 박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정년퇴직 후 손주를 돌봐주며 지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바쁘고 실해 보이지만 본인은 오히려 더 지치고 허무하다고 합니다. 퇴직 후 하고 싶었던 취미나 자기 시간을 가질 줄 알았는데 결국 가족의 필요에 맞춰 또다시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죠. 박 씨는 나는 평생 회사와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년퇴직 후에도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한 삶은 없구나 싶다며 씁쓸해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충청도에서 자영업을 준비하던 60대 후반 정 씨입니다. 정년퇴직을 한 뒤 제2의 삶을 개척하겠다며 작은 가게를 열었지만 경기 불황으로 기대와 달리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오히려 더 커졌고 체력적으로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정년퇴직 후 자유를 얻을 줄 알았는데 빚 걱정에 더 얽매이는 삶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정년퇴직은 우리가 상상하는 달콤한 자유와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책임과 불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좌절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정년 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정년퇴직 이후를 진짜 자유로운 시간으로 만들고 싶다면 경제적 준비와 더불어 심리적 준비, 그리고 새로운 역할 찾기가 필수입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받아 생활비에 쓰는 것만으로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정년퇴직 후의 삶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60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정년 이후 삶을 진짜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방안을 전문가 칼럼 형태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정년퇴직을 맞은 분들의 솔직한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은 막막했고 기대와는 달리 외로움과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년 이후의 삶을 진짜 자유로운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경제적 기반입니다. 아무리 마음가짐이 긍정적이라 해도 생활비 걱정이 사라지지 않으면 자유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고정소득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단순히 받는 데서 끝내지 않고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 생활을 책임지고 퇴직연금은 안정성을 높이며 개인연금은 여유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저축이나 투자로 만든 자산이 더해지면 생활의 폭이 넓어집니다. 전략적으로 세 가지 연금을 어떻게 조합할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직장을 떠나면 하루아침에 사회적 연결망이 끊깁니다. 이때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은 돈이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년퇴직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관계라고 강조합니다. 동호회 활동, 지역사회 봉사, 종교단체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봉사활동을 시작한 한 60대 분은 처음에는 남 돕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를 되찾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는 나눌수록 커지고 그 속에서 삶의 활력도 생깁니다.
세 번째는 일의 재발견입니다. 정년퇴직은 직업의 끝이지만 일의 끝은 아닙니다. 일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미와 활력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파트타임 일자리, 컨설팅, 재능 기부, 창업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겁니다. 돈이 조금 적더라도 나의 경험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일이면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일을 통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정년퇴직 이후 가장 많이 듣는 후회는 건강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자유로운 시간을 누리고 싶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정기검진을 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병이 없다는 것이 건강이 아니라 활력 있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체력이 진짜 자산입니다. 60대 이후에도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만의 시간을 찾는 것입니다. 정년퇴직 이후에는 가족이나 주변의 요구에 휘둘리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없어진 채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데서 시작합니다. 책을 읽거나 여행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예술 활동을 하는 것 등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한 60대 여성은 퇴직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전시회에 참여하면서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 투자가 만드는 자유입니다. 이 모든 전략을 실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정년퇴직 직후에 갑자기 뭔가를 찾으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50대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사람과 아무 계획 없이 퇴직을 맞은 사람의 삶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배우자와 함께하는 준비입니다. 정년퇴직은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겪는 일입니다. 한쪽은 자유를 원하지만 다른 쪽은 여전히 가정의 책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의 기대와 계획을 솔직하게 나누어야 갈등을 줄이고 함께 자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관계도 좋아지고 삶도 풍요로워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략을 종합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연금과 자산으로 경제적 기반을 만들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일을 찾아 의미를 만들고 건강을 지키고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 5가지를 실천할 때 정년 이후의 삶은 진짜 자유로운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정년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준비 없는 자유는 불안이지만 준비된 자유는 행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퇴직 이후 삶을 어떻게 설계할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자유는 무엇인가요? 정년퇴직 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도 영감이 될 것 같습니다.